형님 이렇게 하시면 경제가 망할 거예요. 예, 우리 각각해서 또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민심을 끌어당기려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어느 때부터 제일 강력한 시절은 지금부터예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튀르키예 결국 에르도안이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됐는데 과연 튀르키예를 보는 국제적 시선 그리고 국내선 어떻게 보는지 정말 궁금한 게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튀르키예 전후 사정을 잘 아시는 분 바로 튀르키예 출신 언론인이죠. 알파고 신하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최대 위기 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웬걸 바로 극복해버리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어떤 능력입니까? 뭐 군중을 잘 통제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SNS를 많이 잘 사용을 했고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양한 분석가들의 이제 방송들을 봤는데 에르도안 정부가 특히 SNS,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시민들을 잘 분리시켜 가지고 어떤 시민한테 어떤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열심히 분석해서 그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실에 홍보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예산이 끝났어요. 지금 1년 안 끝났는데 예산 벌써 끝났거든. 그래서 다들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그분들은 그 예산을 거기에다가 썼기 때문에 지금 끝난 거예요. 원래 1년이 끝나야 좀 끝나야 되는데 벌써 끝난다는 말이 되냐고. 유튜버가 만드는 영상 같긴 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시면 그래도 에르도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을 의심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에르도안이 상대했던 후보는 그렇게 강력한 후보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에르도안 지금 71세고 상대 후보는 75세예요 거의. 네, 요즘 나이가 많은 게 대세입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제 튀르키예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좀 약간 나름 낙인이 찍힌 정당이거든요. 예전에 종교를 단합했고 사람들의 종교를 변하게 믿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걸로 유명했던 정당이요. 물론 그 당 대표는 그 정당을 많이 개선시켰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대다수가 수니파인데 후보가 시아파였어요. 중동에서. 네. 시아파, 수니파가 좀 약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리고 에르도안이 살짝 좀 약간 이거 이제 본인도 인정을 했는데 다음에 저작이든 말든 간에라고 하면서 영상 조작을 하면서 당 대표 그 상대 후보가 테러 조직들로부터 지지받는다는 식으로 선전을 했어요. 와, 그건 좀 심하네요. 네, 기자들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영상이 있는데 그거 좀 약간 조작이 아니었냐 했더니 에르도안이 본인이 조작이든 말든 간에 이 정당이 테러 조직들로부터 지지받는 거 아니에요? 조작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건 좀 심하네요. 네. 네. 튀르키예 국민이 좀 약간 안보적인 그 걱정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분이 상대 후보는 48%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에르도안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원래 보통 평소이면 그 사람 그 정도로 투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이제 튀르키예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건 뭐 요즘 뭐 전 세계 다 그렇긴 하지만 진짜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어쨌든 에르도안을 지지했지만 또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절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 쪼개진 민심이라는 거고 앞으로 모아가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에르도안이 쪼개진 민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거는 숫자예요. 50% 넘었어요? 그럼 끝이야. 나 대통령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리 에르도안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아요. 튀르키예 국민이. 왜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면 꽃 내전이라는 건데 우리는 서로 안 싸우고 같이 살라는 이유는 바로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에르도안이 이번에는 이제 지진도 일어났고 경제도 망했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찍었잖아요. 투표에 조작을 해봤자 2% 3%일 건데 에르도안이 45% 넘게 받았다면 이거는 사람들이 아직도 좀 약간 아니야 지금을 갈아탈 때가 아니다. 아직도 에르도안의 기차를 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의미고 그래서 그런지 에르도안이 이제 이번 내각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번 내각에는 이제 더 이상 누구랑 연맹하지는 않는 자기 사람들만 갖다 넣었어요. 예전에는 에르도안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랑 손을 잡았었거든요. 때로는 이 사람이랑 연맹하고 때로는 이 사람한테 배신을 때리고 이 사람한테 연맹하고 매일매일 체스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특히
내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을 쳐내는 것으로 보니까 아 이제 에르도안이 이제서의 1인자가 됐다는 식으로 평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그 어느 때부터 제일 강력한 시절은 지금부터예요. 와, 그럼 뭘 하게 될까요? 일단 국내적으로는 이제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르도안 이제 나이가 71세이니까 그리고 그 어느 때부터도 지금 강력하니까 안전하게 깔끔하게 이제 세습 교체. 자기 자식 아니면 자기 사위. 자식, 사위.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오히려 앞으로는 튀르키예의 미래는 자식이냐 사위냐에 지금 달라져 있어요. 뭐 자식 계파 따로 있고 사위 계파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혹시? 예, 자식 계파는요. 그 어렸을 때부터 에르도안이 앞으로 이제 그 자식한테 넘길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건데 네. 근데 자식에 민심이 없어요. 오. 계파가 있지만. 근데 반대로는 사위에 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위가 만들었던 방서정 회사는 이제 무인기 드론들 만들었고 그 드론들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고 있고 그걸로 튀르키예 사람들이 이제 고급 기술을 오직 서양 사람들만 개발하고 이걸로 무기를 만들고 팔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도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는 그 기술로 만들어준 무기를 남의 나라한테 파는구나. 그럼 이 자식 진짜 똑똑하네. 그러면 이 사람 딱 대통령 감이네 해서 사위한테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민심이 쏠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르도안 유권자들한테 몇 번이나 이제 그걸 돌렸는데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압도적으로 에르도안 다음 지도자를 에르도안은 사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에르도안이 이미 아들 위주로 작업을 했었는데 근데 그 사위도 똑똑한 게 뭐냐면 그걸 이제 눈치를 채서 이제 지난 몇 년 전부터는 자기 계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국에서 남은 건 일종의 이제 후계 구도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국제적으로 튀르키예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에르도안의 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때라면? 지금 내각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싫어했던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잡았어요. 오, 아니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이 당선되면 러시아가 제일 박수를 칠 거다. 이거 다 한국 언론이 제대로 서양 언론만 보고 특히 국내 언론들 안 보고 특히 중동 언론들 예를 들면 이집트가 터키를 어떻게 보는지 이란이 터키를 어떻게 보는지를 이란하고 이집트에 있는 영민신문으로 통해서 보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대충 좀 그러니까 유럽 언론만 보고 쓰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뭐냐면 에르도안을 러시아 다 사랑하고 미국 다 사랑해요. 서양 다 사랑해요. 에르도안이 친러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양쪽도 에르도안한테 요구했던 것이 서로 어긋나진 않았어요. 러시아가 원했던 거 뭐냐면 나토 안에서 땡깡을 부려줘.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 서양도 에르도안한테 부탁했던 거 뭐냐면 야 난민들 보내주지 마. 네가 걔네들 좀 잡아줘.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공식적인 난민 숫자가 400만 명인데 비공식적으로 500만 명 넘어요. 그래서 양쪽도 원했던 것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양쪽한테도 에르도안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 대통령 되잖아요. 무조건 그 400만 명 난민을 무조건 풀어줘요. 유럽이 얼마나 돈을 매기려고 해도 그 어느 대통령도 다 공약에 있었어요. 내가 당선되면 난민들을 다 풀어줄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 난민들 다 수행해요? 10,000명, 10만 명 아니고 100만 명 단위로 난민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숫자가 그 발표가 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난민이 제일 많은 나라 튀르키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압도적으로. 그래서 서양 입장에서는 에르도안이 나가면 서양이 그냥 개판이 돼요. 튀르키 안에 있는 그 몇백만 명 그 난민이 문만 열리면 유럽에 가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에르도안 나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네, 묘하네요. 그러면 이제 좀 집중적으로 난민하고 이제 스웨덴 나토가 이 문제가 있다. 먼저 난민 문제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난민 문제 정책은 결국은 계속 지금 하던 방향대로 계속 갈까요? 또 하나 신기한 건 난민들은 에르도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요? 일단은 지금으로선 지지하죠. 왜냐하면 난민들 항상 첫 시기는 그 난민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한테는 지지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 가면 다 똑같은 구도이거든요. 그래서 난민들이랑 인터뷰를 돌렸는데 다들 에르도안을 너무 사랑하고 지지하고 아시다시피 시리아 내전이 거의 10년째 됐잖아요. 그리고 10년 안에는 기화를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이제 난민으로 왔다가 기화를 해서 투표했던 사람이 한 20만 명, 3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유지가 되면 더 많아질 거고 이제 에르도안도 항상 그냥 투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나라 걱정보다는 정권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는 이대로 가면 에르도안한테는 도움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 와서 에르도안을 찍을 건데. 근데 동시에도 난민 문제 때문에 에르도안의 민심이 떨어지는 것도 또 다른 현실이에요. 지금 시리아 북부를 에르도안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튀르키예 군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열렬하게 아파트를 지우고 있는데 그 시리아 안에서 튀르키예 사람들이
지우고 있는 그 아파트들에다가 이제 난민들을 다시 갖다 앉히려고. 시리아로 돌아가라 이런 네. 거군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까지 에르도안이 어쨌든 나토에서 그야말로 좀 해방 네. 그런 걸 놓으면서 나토의 어떤 통합된 의사를 계속 막아왔단 말이죠. 특히 뭐 스웨덴 가입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시간 끌면서 말이죠. 이런 건 좀 어떻게 될까요? 나토에 대한 태도는? 이거 진짜 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나토이라는 거는 미국이 만들어진 군사 재계이거든요. 거기서는 오랫동안 장난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장난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난지는 이제 역사적인 그 결과이니까 에르도안도 그걸 알고 있고 이번 정권 때는 스웨덴 문제 풀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례가 있어요. 그리스가 나토에서 탈퇴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돼서 다시 나토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의 경우는 이제 한일 관계 같은 거니까 터키는 진보든 보수든 찬성표를 날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하고 튀르키예 관계는 그 워낙 안 좋으니까. 좀 약간 그런 관계이니까 그 그리스의 나토 재가입은 찬성표를 안 날렸어요. 절대 반대하는군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미국이 너무나 그 당시에. 대놓고 협박을 했어요. 오. 애들이 이거는 군사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장난치지 말고 이거 빨리 줘라. 근데 그때 터키 정리들도 야 이거 장성표 하잖아? 그럼 우리 정권을 잃어. 나 떨어져. 나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는 건 원한다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 아니 미국이- 쿠데타를 시켜가지고 군인들이 다음 날 가서 바로 장성표를 날렸어요. 그리스의 나토 재가입이 튀르키예에서 쿠데타 일어나고 다음 날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하군요. 아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오랫동안 장난은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쨌든 더 이상 불안 요인으로 될 것 같지 않고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국제 관계를 봤을 때 궁금한 건 러시아랑 그럼 어떤 관계가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약간 뭔가 친서방적인 모습, 나토에 더 이상 이제 회방 놓는 그런 모습도 아니라면 러시아하고도 계속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고 심각하게 유일하게 AP통신에서 나왔는데 시리아에서 튀르키예 군인들이 잘 버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군인들이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 양쪽도 입장 발표를 아직도 안 하고 질문도 안 받고 유일하게 AP통신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간질 시키려고 기사를 AP에서 띄운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양쪽도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부르려고 하니까 언론으로 안 내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제 보기에는 러시아하고 튀르키예 관계는 어쨌든 간에 많이 악화될 수가 없어요. 악화될 수가 없지만 이전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있었던 그 4년만큼은 친해진 리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러시아가 싫어했던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누가? 그 지금 튀르키예 국정원 원장 이브라힘 칼른 이 사람이 에르도안의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었어요. 그 사람을 어쩔 때 쓰냐면 에르도안이 가끔씩 민심을 잡으려고 반미 발언들을 중간중간 하거든요. 반미 발언하면 미국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사실은 에르도안이 반미 때문에 그 발언한 거 아니고 민심을 잡으려고 언론 코스프레인데 그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가서 이제 그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수습을 했던 사람이 이브라힘 칼른이었어요. 서양에 가서 야 우리 미국하고 튀르키예는 항상 이 북방에 있는 나라 때문에 즉슨 러시아이잖아요. 우리 같이 동맹을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 민심 때문에 그러는 거고 와야지 마시고 해서 자꾸 미국에 가서 판 러시아 행세를 하고 미국이랑 관계를 유지시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브라힘 칼른이. 그래서 러시아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이번에 국정원 자리에 앉았어요. 국정원 원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런 몇 가지 더 임명이 있는데 러시아 보기에는 이번 에르도안이 이전 에르도안만큼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정치적인 문제를 좀 알아봤다면 이제 박종훈의 경제한방에서 또 하나 관심 있는 거 바로 튀르키예 경제 상황입니다. 아니 뭐 다 좋아요. 제가 생각과는 달리 뭐 친서방적인 외교 노선도 좀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좋은데 튀르키예 경제는 괜찮은 겁니까? 지금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거 끝나면 일주일 안에는 20월 되겠다고 했는데 네. 제가 잘못 말했죠. 24리라가 됐어요. 1, 2월 정도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아,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되는 하나의 TMI이긴 하지만 재밌는 TMI. 예. 네. 튀르키예 가보시면 이제 이집트 바자르 있어요. 웬만한 큰 관광객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니자미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 앞에 가서 사진 찍어요. 그 거둔 거 케밥이 발리는 관장의 주인공이죠. 예니자미라는 이슬람 사원이. 거의 이제 블루모스크처럼 생겼고 이제 그 이집트 바자르하고 예니자미 뒤쪽 동네를 우리가 다흐테칼레라고 합니다. 다흐테칼레. 이 다흐테칼레 특징이 뭐냐면 거기 있는 환율이 원래 환율이에요. 사람들이 대규모로 환전하려고 하면 다흐테칼레에 가요. 거기서 이제 유로하고 달러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팔아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있는 비율이 실제로 튀르키예 안에 있는 환율입니다. 거기 있는 비율이. 근데 선거 이전에는
사진을 이제 영상 찍고 올리거든요. 딱 봐도 정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일부러 환율을 이제 안정시키려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도 기사들을 보시면 튀르키예 경제가 왜 갑자기 이제 8리라, 19리라였는데 24리라까지 올라갔는지, 왜 터키 리라가 폭락을 한지를 이제 BBC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말이 있어요. 선거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자유 경쟁 제재가 작동됐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자유 경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정부의 개입에 의한 정부 개입 그렇죠. 분열이었다. 정부 개입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정부 개입을 어떻게 하냐. 닭달 갈라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달러들을 이제 뿌리고 있었어요. 왜 안 보이고 다 허럽겠다 진짜. 그렇죠. 자, 근데 그거 이제 안 해요. 왜냐면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필요 없고 24리라까지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는 사실은 더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24리라까지 멈춘 이유는 에르도안이 임명했던 경제부 장관 덕. 자, 경제부 장관이 누구예요? 메흐멧 심색이라는 사람인데 에르도안이 이미 이 사람을 오랫동안 썼고 정권 초기에는 이 사람을 썼어요. 경제총이라면서요. 그렇죠. 이분 덕분에 어떻게 보면 에르도안 정권 초기에는 경제가 좀 약간 발전을 했거든요. 이제 이분하고 야당에 있는 이제 알리 바바잔이라는 사람이 왜 에르도안을 떠났냐면, 에르도안 2013년부터는 경제에 있어서 이상한 짓들을 하기가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형님 이렇게 하시면 경제가 망할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2013년, 2012년 때는 튀르키예 경제가 너무 잘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10%를 유지를 했었어요. 1인당 GDP가 에르도안이 당선했을 때는 4,000불이었는데 그때는 10,000불을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에르도안 입장에는 난 이 애들을 여기까지 섰는데 이제부터 쓸 필요가 있나? 이제 이대로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와서 자꾸 이렇게 회의 때는 찍소리하고 나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철했어요. 이분들이 좀 약간 사임을 하게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갔고 재정부 장관이 영국으로 갔어요. 이미 영국 시민이었어요. 메흐멧 심색이. 근데 에르도안이 이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자꾸 뒤에서 뒷담화를 했어요. 영국 사람이라고 자꾸 이제 욕을 했던 메흐멧 심색을 다시 불렀어요. 이거 참 놀라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뭘 믿고 들어오겠어요. 경제 관료라도 똘똘한 사람들을 썼다 이러려고 이게 보여줘야 돼. 나는 봐봐, 내가 그동안 욕을 했던 사람 다시 데리고 왔는데 나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막히겠다는 얘기인데, 나 이제 좀 몰아가지 마시고 해외 자본, 외국 자본 좀 줘들어오세요, 우리나라로. 근데 또 여기서 웃긴 거 뭐냐면, 메흐멧 심색이 들어가자마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고금리 하실 겁니까? 금리를 지금까지 남들 다 올릴 때 혼자서 금리 낮췄던 튀르키예, 과연 금리를 올릴 거냐 궁금하네요. 그 사람이 물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고금리를 해야죠, 경제를 살리려면.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말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럼 뭐야, 에르도안이 몇 번 연설 때는 니네들의 이 무슬림 형제는, 무슬림 자매는 이 자리에 있는 한 항상 저금리야, 죽어도 나는 고금리를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거 뭐가 되냐라는 식으로 다음날 에르도안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아니 대통령님, 이제 장관님이 고금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당신도 나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 죽어도 저금리로 가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에르도안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진짜 정치를 잘하거든요, 이 사람이. 말을 잘해요. 나는 생각이 달라진 거 없어요. 나 아직도 똑같은 생각인데, 근데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사람을 이제 배려해야죠. 정치적으로는 진짜 변신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래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 증시가 가끔씩 이제 나올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건, 지난 5년 동안 튀르키예 증시는 무려 5배나 올랐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 조작이 좀 약간 많이 일어나요. 너무나 부정할 수 없게끔 자료들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폭로를 했기 때문에 중간 증시 시장을 에르도안이 어쩔 수 없이 교체했어요. 아니 근데 증시를 조작해도 그렇지 5년 조작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튀르키예 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몇백조 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말로는. 그것이 이제 20년의 에르도안의 정권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뒷돈들을 쟁기면서 밖에 나와서 에르도안 정권이 힘들 때거나 아니면 무슨 더 좋은 뒷돈을 쟁기기 위해서는 카타르를 통해서, 아니면 그 영국의 만 아일랜드, 그 조그마한 그 자치권 나라들을 통해서 튀르키예에 들어갔다가 정리하고 나가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 그래서 너무 희한한 게, 주가가 딱 5배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 튀르키예 통화 가치가 딱 5분의 1 통하게 나서 이게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는
주가가 5년 동안 똑같더라고요. 시장에 의한 주가라면 너무 이상하다. 시장 아니지.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르도안의 철저한 경제 전문가들이 있고 그분들 이제 에르도안이 쓰는 경제 전문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라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경제 전문가들이고 애국심으로? 하나는 이제 왕실 재산을 왕실 재산을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증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튀르키예 내부 고발자들이 현재 많은 상황.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면 이제 그 그림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최근에 에르도안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튀르키예 증시도 크게 올랐던데 요건 그러면 이제 뭔가 경제팀도 이제 진짜 경제를 아는 사람들로 바뀌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최근에 그건 없지 않아 있어. 이건 다들 인정해요. 왜냐면 재정부 장관만 달라진 거 아니고 터키 중앙은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화폐를 찍어주는 기관? 거기에다가도 미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친미 영국 시민이면서도 재정부 장관이었었어요. 아니 서방 언론도 이거 뭡니까? 에르도안 되면 뭔가 반미 정책 쓰고 막 친러시아 정책 쓰고 할 줄 알았. 뭐 그렇게 보도한 데가 진짜 그럼 미래로 좀 시야를 좀 바꿔서요.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2024년 지방선거 있으니까 어쨌든 또 평가를 한번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매매심식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말을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눈치를 우리가 채죠. 우리 각각해서 또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민심을 끌어당기려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라는. 아니, 대통령이 뭔 짓을 할지 몰라서 무슨. 중간에 선거가 있으면 이스탄불하고 앙카라를 다시 되돌려 받아야 돼요. 에르도안이 지금 앙카라하고 이스탄불 시장이 야당한테 있어요. 그래서 또 이상한 짓들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빨리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 이제 마음 편하게 이 다시 튀르키예 경제를 고쳐드리겠다. 그래도 안에서는 좀 불안한 측면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그 환율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외환 보유고 막 털어서 썼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 다 긴축하는데 혼자서 돈 풀었으니까 이게 튀르키예 경제 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이제 문제는 금리 그거 아니고 문제는 사실은 법이에요. 법. 예, 사람들이 신뢰가 안 가니까 현재 있는 그 법무부 그 법체계 법치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와 있었던 외국 업체들은 이제 튀르키예를 떠나고 여기서는 활동 못 하겠다. 그래요? 예. 그래서 외국 법인들은 절차하고 있고 최근에 최근 10년 안에 그 에르도안이 그 사람들을 2012년, 2013년, 14년에 이제 숙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튀르키예를 떠났던 법인들이 있고 그리고 터키 사람인데도 터키를 떠났어요. 튀르키예에서 활동하는 경제가인데 이제 재벌가인데 튀르키예에 있는 그 법 체계를 보고 이거는 튀르키예가 망했네 해서 튀르키예 사람들도 튀르키예를 떠나요. 어디로 가요? 주로 영국에 가야죠. 본사를 영국에 옮기거나 아니면 두바이에 옮기거나 아니면 미국에 많이 갔어요. 지금 그래서 에르도안이 지금 법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외국 기업을 좀 끌어들일 계획입니까? 우리 이제는 한 10년 동안 우리는 좀 약간 불법으로 움직였는데 다시 한번 좀 우리는 옛날처럼 법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법적 되돌이 밖으로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딱 봐도 선거 끝나고 에르도안 움직임을 보니까 조만간 사면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조만간 사면을 받을지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사면 받아서 이제 튀르키예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네요. 가끔씩 이렇게 놀러도 가고. 저는 사면 받아도 믿음은 잘 안 가니까 저 조만간 안 갈 생각이에요. 그래도 한국 여권인데 설마 이런 생각이. 나사에서 일하는 미국 여권의 사람을 체포했는데 저를 체포하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나사에서 일하는 미국인 여권을 갖고 있는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튀르키예 사람을 체포했는데 쉽지 않군요. 어쨌든 예측 불허의 대통령 때문에 그동안 어쨌든 외국 자본도 다 떠나고 지금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변화의 바람은 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튀르키예는 안 그래도 이제 다시 원산폭기 돼야 되고 다시 좀 약간 정상화가 돼야 되거든. 지금 10년째 튀르키예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상적인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다른 나라하고 완전 혼자 이상하게 따르고 있으니까. 이제 2013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움직였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고 다음에 구타테 기도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이탈했는데 다시 좀 약간 복귀하려고 해요. 정상적인 길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 개인적인 이제 내피셜이라고 해야 되나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사비분이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장했던 사람이고 좋은 대학교 출신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 이제 튀르키예 안에 있는 고위급 간부들이 이제 후보 중에 2명이잖아요. 사비냐 아들이냐라고 하고 사비적으로 지목을 하면 결론적으로 사비가 일으키는 불법 행위도 없고 비리도 없고 사비에 대한
민심도 올라가 있으니까 튀르키예 안에 있는 그 국가 조직 안에 있는 고위급 간부들이 그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그쪽으로 설리가 시작하면 튀르키예는 다시 한번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전망이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는 군사 쿠데타 뭐 무슨 내전이 터지지 않는 한. 자, 그럼 어쨌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튀르키예가 꾀한다 하더라도 워낙 오랫동안 정말 희한한 행보, 독특한 행보를 했단 말이죠. 분명히 정상화 과정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고 복병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에르도안이 만나게 될 복병, 가장 위험한 포인트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에르도안의 제일 큰 위기는 두 가지였어요. 그 국내 위기, 해외 위기. 국내 위기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는 서양 놈들이 만드는 그 무슨 선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 왜 나오지 모르겠어. 아, 그 에르도안 말하는 방식입니까? 아예 서양 놈들이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원래 지도자라면 한 번 민심으로 받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죽을 때까지. 그건 이제 5년에 한 번씩 에르도안을 불편하게 만들 거고.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극복한 것 같아요. 이제 에르도안은 더 이상 선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바닥인데도 52% 나왔으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시리아 내전이에요. 네. 왜냐면 시리아 내전 기간에는 시리아 안에서 튀르키예는 국제법을 어긋난 것들 한두 개 아니에요. 근데 시리아 내전 끝나고 시리아가 정상화되면 시리아는 무조건 영수증을 끊어줄 거예요. 니네들 그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짓들 했는데 이거 책임져. 거기서의 이제 모든 세계 나라들이 시리아 편을 들고 튀르키예를 몰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에르도안이 너무나 힘든 위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예요. 에르도안을 이렇게 독재자를 만든 거는 시리아 내전이었어요. 시리아 내전 터지지 않았으면 에르도안이 이 정도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병은 시리아 내전이었고 약도 시리아 내전이 될 거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에르도안 이 대통령이 이제 다시 당선이 된 이후에 과연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가장 남은 복병이 무엇인가 좀 알아봤고요.